일등병 시절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에 느닷없이 위병소로 즉시 가라는 주번사령의 명이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무반 모두가 의아한 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얼떨결에 군화를 대충 신고 위병소까지 불과 200m 거리를 뛰어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뭘 잘못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하니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위병하사에게 경례하는 것도 잊은 채 나지막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다가오셔 어깨를 다독거리시곤 "그래, 잘 지냈니?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얼른 들어가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에 이번엔 위병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조금 전 아버지가 위병소에 오셔서 아들 면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병하사는 평일이고 더군다나 늦은 시각이라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가 아들을 보려고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왜 이리도 무심한가?" 하소연도 아닌 호통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병하사가 즉시 주번사령에게 연락하였고 사연을 들은 주번사령이 면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리길을 달려오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단 몇 마디 하시고 가시겠다니. 아버지는 내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 지방에 출장 오셨다가 아들이 생각나 가시던 길에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갖고 계셨던 돈을 다 꺼내 내 주머니에 넣어 주셨습니다. 속리산에 가면 국보 5호 쌍사자석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 벌린 것이 암컷이고 다물고 있는 것이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암컷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수컷은 견딜만 해서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컷은 견딜만 해서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위해 이를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만 아버지는 자식 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일생을 드리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집니다. 어머니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아버지는 강하지만 연약합니다. 어머니는 외롭지만 사실 정말 외로우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의 존재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가시고기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이 산란해 놓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8일간 쉬지 않고 지느러미로 날개짓합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알을 뒤집어주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을 뿜어 고정시켜줍니다. 한편 알을 훔치러 온 자들을 막기 위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알 주위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잠시도 쉬지 않고 부채질하며 경계를 섰던 가시고기는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기진해지고 몸빛이 점점 푸르게 퇴색해 갑니다. 이때부터 그는 오히려 사력을 다해 부채질합니다. 결국 부화가 모두 끝난 후 가시고기는 죽음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치어들이 죽은 아비의 주위로 모여듭니다. 가시고기는 마지막 남은 그의 몸마저
새끼들을 위해 생명원으로 내어줍니다.